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진성준 을지로 위원장,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박형수 네거티브 검증 부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관심을 모은 양 캠프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다한 앵커가 준비를 했는데요. 강다한 앵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측이 연일 대장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동작도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윤석열 후보 오늘 유세 연설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부정부패의 몸통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대장동의 부정부패의 몸통,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승인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을 지냈던 고 김문기 씨의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여야 간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조재현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박형수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월요일 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직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법부의 신뢰와도 관계되어 있고 개인의 인격관과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명으로 거론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아무리 대장동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재현 대법관도 강한 유감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분이라는 그 표현이 해소되었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대법관이 관련돼 있다라면 그건 또 다른 50억 클럽의 한 사람이 늘어났을 뿐이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라는 것은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 의원께도 여쭙겠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재현 대법관이 대장동과 무관하고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 이른바 녹취록에서 언급됐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조재현 전 대법관으로 특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조재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인지 또 실제로 자금과 관련된 무슨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네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렇게 대장동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특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분이 곧 이재명 후보다라고 특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무슨 당 대표서부터 원내대표 모든 의원들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연일 공세를 펴지 않았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과했다. 정치적인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비판했다. 또는 무리하게 공격했다라고 하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언론에서 보도를 한 부분입니다.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유동규와 남욱 등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 얘기에 나오는 것은
150억을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하니까 그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그거는 절반은 누구 것인지 그분 것인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장동 전체 사건에서 누가 과연 이걸 설계를 했냐. 본인께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설계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표현을 한 것이지 그분이란 한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재명 후보다라고 표현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도 개발 허가권자, 승인권자는 기관장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허가권자였어요. 이건 행정 행위로서 당연한 것인데 네. 허가했으니 당신이 그분이고 몸통이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공이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많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개발 이익이 온통 민간 개발업자에게 전부 향유되고 전유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공공 환수를 설계했다는 뜻이지 곽상도에게 50억 주라고 설계했습니까? 박영수에게 100억 주라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계자니까 몸통이다, 그분이다 이리 과장하고 비약한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사과하라는 말씀이에요. 특정이라고 이제. 보기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공공이 환수했다는 그 이면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은 3억 5천만 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 앞으로 1조까지도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공공이 5천 몇백억을 환수했다 그런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공공 환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사적인 배당이 8,501조가 가능하도록 이 설계를 한 것이 과연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현님 예시까지 듣고 박 다음으로 의원님, 넘어갈게요. 저 윤석열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 나와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회사 설립 자본금이 3억 5천이지 그게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네. 5천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회사 설립 자본금이 3억 5천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간 돈은 1조 3천억 원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조 원가량 되는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온통 누리도록 한 게 아니고 그런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을 사퇴한 이후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장동의 땅값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개발 이익 아닙니까? 이 개발 이익을 추후에라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 거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좀 이제 억지는 좀 그만 쓰시고 물론 선거 시기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솔직하게 시인하고 네. 다른 문제로 싸우십시다. 한 번 더 듣고 갈게요. 예,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님도 이재명 후보님이 그 토론회에서 얘기하셨던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자, 우리가 통상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자, 내가 5천만 원을 넣고 빚을 50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1,000억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 내가 5천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출 받는 것은 그것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통상적으로 투자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셔야지 국민들이 잘 알아들으시죠. 아니 투자금을 끌어온 것이지요. 대출금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리스크는 회사가 다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대출금을 다 끌어온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책임지고 변제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기성님,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질 부분은 3억 5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법인이 뭐 소위 말해서 아니, 글쎄 그냥 그 같은 부도가 얘기예요. 나오고 법인 자체가 되는 네, 거예요. 진 같은 의원님께 요걸 얘기죠. 하나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라는 특정이 될 수가 없다 아니다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몸통은 윤석열 후보가 100%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핵심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죠. 네.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네. 대출 사건에서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던 1,800억 네. 이게 브로커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준 것. 네. 이때 수사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다는 것.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했던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기반을 열어준 게 윤석열 후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네, 사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녹취록에 보니까 네. 그 대장동 관계자들이 집을 사주고 어쩌고 또 누나에게 뭐 회사 직원을 시켜 네, 네. 뭐 임명하고 막 돈을 현찰로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집을 사고 했던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연이 아니질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2번씩이나 윤석열이 죽는다고 언급을 합니다. 네. 한 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나온 녹취록에서는 영장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만배가 윤석열이 죽을 만한 범죄 혐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만배는 그 얘기와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녹취록이었는데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만배에게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하시는 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 말은 저는 지나가던 속아 웃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몸통이라는 것은 그걸 설계하고 집행하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몸통이어야 되지. 윤석열 후보는 이 대장동이라는 말 자체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성남시의 대장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몸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부산저축은행에서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조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구속된 사람인데, 네. 이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어떤 조사를 받았느냐면은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사람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이 조모 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받습니다. 네. 당신 뇌물 전달한 게 맞느냐?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뇌물 전달했다. 그걸 조사한 겁니다. 조모 씨의 비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범죄 혐의도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그게 단초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김만배 누나 집에 대해서 김만배가 참 윤석열 후보의 후보 부친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미 그 당시에 김만배 누나가 이 연희동 일대 집을 사기 위해서 2달 동안 40여 채의 집을 보러 다녔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도 당시에 10여 군데의 부동산에 이미 그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당시에 시세보다도 더 싸게 샀다는 것입니다. 시세가 그 당시에 25억, 26억쯤 했는데 21억의 집을 내놨는데 김만배 누나가 깎자고 해서 그래서 19억 원에 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착 관계가 있고 비리 관계에서 어떻게 더 깎아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뇌물입니까? 깎아서 샀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또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를 했는데 그건 네. 정말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죠.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뭐 죽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김만배가 무슨 마치 윤석열과 무슨 거래가 있어갖고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사법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사법농단 수사를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뭐 녹취록에 보면은 그 김만배가 마치 그 윤석열 후보가 친한 것처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거기. 네. 또 그 원래 되게 좋으신 분이야. 뭐 이렇게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다음에 또 내가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네, 이런 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앞뒤 전후의 문맥으로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만배한테.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가 무슨 거래가 있다. 그래서 몸통이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덧붙이실 거 있으시면. 예. 그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네. 다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 그 사람이 2번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자기의 전 계좌가 압수수색 당할 정도로 아주 세게 조사를 받았는데 네. 두 번째는 커피 한 잔 타줄 테니까 그거 먹고 나오면 돼. 실제로 그렇더라. 이게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덮어준 거예요, 수사를. 뭐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있는데도 덮어준 거예요. 그 뒤에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검사가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고 네. 그 윤석열 검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그러니까 그 조모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게 김만배인데 그게 박영수 특검이라는 겁니다. 네. 그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는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요. 그래서 이미 대장동 문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부터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그 아까 저 녹취록 말씀하시는데 옳습니다. 전후 사정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이야기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사법농단 수사를 해가지고 판사들한테 찍혀 있어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판사들이 미워하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윤석열을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죄가 있으니까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죠. 윤석열이 죄가 많은 사람이죠.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승태의 얘기 가운데 윤석열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김만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것만이 아니고 먼저 녹취록에서는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고 또 발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조모 씨에 대한 계좌 추적 말씀하셨는데 무슨 마치 조사받으러 가서 계좌 추적을 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은 이미 소환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슨 거기를 가서 두 번 그걸 바탕으로 세게 조사받았는데 했다는 거죠. 한 번은 계좌 추적으로 세게 조사받았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계좌 추적은 이미 조사받기 전에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조사의 강도가 세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왜 세지 않았냐면은 이 사람이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심부름으로 네.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다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럼 뭘 추궁하고 더 조사할 게 있습니까? 이거 전달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갖다 주라 그랬습니까? 우리 박 회장이 갖다 주라 그랬습니까? 갖다 주라 그랬습니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조사는 아주 쉽게 끝나고 그 사람은 진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정도의 조사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 다 시인을 했는데. 아니 의원님 그다음에- 계좌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그 커미션 받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1,800억 그 대출해주도록 소개해주고 커미션 받은 10억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처벌을 받는데 계좌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왜 그걸 못 그 밝혔습니까? 부분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 계좌 추적은 뭐였냐면은 이 계좌는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간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보기 위한 계좌 추적이지 당시에 조모 씨의 비리에 대한 진술이나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뒤에 나온 걸 갖다가 앞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돈의 간략하게 거래들은 다 부탁드립니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대출해준 요 돈은 덩치가 커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대출금도 환수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것들은 다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이것은 봐줬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봐준 그것이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없다고 얘기를 그거는 하세요? 나중에 네? 고발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거는 나중에 환수해야 되는 기관에서 그 부분을 고발해서 네. 다시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당시에는 조사할 서소정이 때는 아니었다. 나온 사실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하나하나 서로 이제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럼 두 분께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이제 뭐 누가 그 결과는 까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 이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이 돼야 해소가 돼야 의혹이나 어디 이런 것들이 뭐 수사나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돼야만 서로에게 좋다. 앞으로 여야가 협치하고 하는데 거기는 다 동의를
물론입니다. 예, 이건 대선이 끝나더라도 예. 뭐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이건 밝혀야 됩니다. 예. 검찰의 알겠습니다. 수사가 지금 형편없죠. 그래야 국민들의 궁금증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있으시겠지만 다음번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